생태계 다양성이나 생태계에 대해서 그냥 에코시스템 말로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얘를 개념적으로 그다음에 과학적인 용어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생태계가 뭔지. 그리고 여기 파트는 물화생지가 다 쓰일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통합과학이 수능에 나와서 혹시나 어렵게 낸다면 여기 파트를 꽤 어렵게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선생님도 전년도나 전전년도보다는 깊은 내용을 다룰 거야. 대신해서 내진 않겠지만 이런 내용도 아셔야 한다라는 걸 중간중간 언급할 거고, 그래서 그런 걸 학습을 하셔야 나중에 고3 때 수능을 볼 때 통합과학에서 그렇게 손해를 안 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막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 중학교 때 원래 하고 왔어야 될 것들이야. 근데 물어보니까 다른 반 친구들은 다 모르더라고요. 기억과 감정은 남아있대. 기억은 모르겠고 그때 했던 거 같은 즐거웠대. 감정은 남아있는데 내용은 하나도 몰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가면서 할 겁니다. 시간은 없지만 먼저 우리 여기 줄 그으면서 보셨을 텐데 개체라는 단어가 있어. 개체는 뭐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지 않지만 생명체를 나타내는, 생명체를 세는 단위처럼 쓰기도 해요.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합니다. 생명체 하나는 하나의 개체로 봐줘. 예를 들어서 우리 세균이라고 합시다. 세균은 세포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람은 세균이랑 같은 크기의 세포 한 60조 개가 모여서 만들어져. 근데 둘 다 어때? 하나의 유기체인 생명체잖아. 그래서 여기에 세균이 5마리가 있던, 사람이 5명이가 있던, 요거는 셀 때 어떻게 세? 세균 5개체, 사람 5개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생명체를 세는 단위라는 것, 그런 방식으로 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여러분 안에 지금 몇 개의 개체가 있어? 사람 개체가? 29개요. 혹시 선생님을 포함했는지? 네. 기분 나쁠 뻔했어요. 저도 생명체예요. 사람이라 했잖아. 저를 포함해서 세주셔야 되고, 개체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 한번 보자. 여기에서 몇 개체가 있어? 총 생명체는 여기서 몇 개체 있어? 선생님, 어? 이 폰이 되게 흔들리는데 앞으로 땡겨. 흔들린다고? 아니 이거 발언 때. 어? 내가 볼 건 아닌데. 아니 괜찮아. 저도 알아서 멀미 하겠죠. 공격해줄 거야. 돼. 이거 보자. 흔들림 보정을 알고. 이거 보자. 몇 개체 있어요? 11개체. 그래, 4개는 어디서 나온 거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근데 선생님 동물 개체라고 안 했기 때문에 식물도 다 세야 돼서 원래 알겠죠? 겁나 많아요 라고 하는 건 답입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동물 개체라고 하면 얘네겠죠? 그 다음 우리가 개체군이라는 얘기를 한번 볼 겁니다. 이런 개체가 2마리 이상 있으면 우리가 집단이라고 부르고 다수라고 해, 과학에서는. 그래서 개체와 개체가 모인 거를 개체군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으로 부르는데, 개체군을 부를 때는 어떤 종류끼리 세냐면 같은 종류끼리만 세. 예를 들어서 얘네 노루라고 하자. 여기에는 노루 개체군이 있어. 노루 몇 개체 있어? 노루가 4개체 있고, 이런 노루 4개체가 모여서 노루 개체군을 하나 이루고 있어. 여기에 독수리라고 할게. 수리 개체군이 얼마나 있어? 개체가 얼마나 있어? 3개가 있고, 그러면 얘는 개체군 수리 개체군이다 라고 하면 돼. 멧돼지 개체군 맞습니다. 2마리 이상이니까 멧돼지 개체군도 있고 다람쥐 개체군도 있어. 식물 빼고 생각해. 여기 개체군 몇 개 있어? 4개 있다라고 해주면 돼. 같은 종끼리 우리가 개체군을 봅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개체군, 여러 종이 함께 어울려서 한 서식지 있죠. 이걸 통틀어서 여러 개체군, 여러 종을 모아서 뭐라고 하냐면 군지예요. 여러 종이 모여서, 여러 개체군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군지라고 합니다. 여기에다가 자연 환경을 포함해서 우리가 설명하면 그걸 뭐라고 하게? 세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선생님, 환경은 과학책에서 말하는 환경은 뭡니까? 어떤 걸 얘기해요라고 하면 생명체 빼고 빛, 온도, 물, 공기, 토양 같은 거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생태계에서 환경에 포함시켜서 얘기해요. 우리 책에는 5개만 언급합니다. 근데 요거 말고도 자연환경이라는 건 많잖아. 그죠? 자외선이라든지 지자기라든지 자기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은데 그런 것까지는 다음에 커서 하시고요. 요것만 하셔도 힘들 겁니다. 단서를 줬습니다. 우리 A가 모여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는 이거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개체군. A 개체군이라고 해도 되고 개체군 A라고 하죠. 다시 B 두 마리만 있어도 얘는 개체군 B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C 몇 마리가 있어도 두 마리 이상이면 개체군 C라고 했습니다. 여기엔 세 종류의 생물이 있으니까 세 개체군이 존재한다라고 해주셔도 됩니다. 얘네를 모아서 뭐라고 한다고? 군집이라고. 여기에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빛, 온도, 물, 공기, 토양이 있다고 했을 때 얘네를 모두 포함해서 생태계다라고 해주시면 된다고 했죠 방금.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게,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많이 줄까?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많이 줄까?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많이 준다고 예전에 생각을 했고, 당연히 그래서 어디부터 연구했을까? 이거부터 연구했어. 그리고 이게 직관적이야. 우리도 느낌적으로 알아. 그래서 요걸 1학년 때 배워. 2학년 때는 이걸 배워. 얘네끼리 상호작용 하겠죠. 당연히 요거를 2학년 때 배워. 2학년에서 3학년 넘어갈 때는 요걸 배워.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 주는 것도 요즘은 큰 이슈입니다. 예를 들면 지구온난화 있잖아. 우리가 생쇼를 해가지고 지금 지구 환경을 바꾸고 있죠. 이런 게 훨씬 거시적인 측면에서 어렵겠죠. 이런 건 눈에 잘 보이는데 쟤는 안 보인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요거를 더 높은 수준에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학년 때 내신에서 모의고사에서 주로 다룰 거는 이거예요. 그런데 저걸 못 내냐 하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공학과학 수준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최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자. 자, 얘네는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군집, 생태계에서 군집, 살아있는 것만 모아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생물적 요소라고 해요. 아니면 생물적 요인이라고 해요. 생물 요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비온도 물공기 토양은 생명체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면 되겠어? 비생물적 요소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생태계는 다른 말로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합쳐져 있는 체계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교과서 63쪽 오른쪽 밑에 그림 보면 설명이 되어 있죠. 비슷한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생명체들의 역할에 따라서 얘네를 우리가 이름을 붙여줘. 역할에 따라 어떤 생명체 개체군은 우리가 생산자라고 해요. 어떤 생명체 개체군은 소비자라고 해요. 어떤 생명체 개체군은 분해자라고 해요. 좀 전에 여러분 줄 쳤죠? 안 쳤니? 보유. 그러면 예시를 하나 들려줄 테니까 얘가 생산자인지 소비자인지 분해자인지 한번 생각해봐봐. 우리 사천은 촌이라서 아주 간혹 독수리가 날아. 특히 대머리 독수리 종류가 날아오거든요. 왜? 말해준 적 있어? 말도 안 하는데 벌써 웃어. 여러분이 아는 그 독수리라고 보통 표현하는 수리류는요, 그 연세대 이글 같은 거, 그런 애들은 수리야. 여러분이 보통 멋있는 독수리 생각하면 이렇게 하는데 독수리는 수리랑 달라. 수리랑 독수리는 다르다. 독수리는 여기 독자가 대머리라는 뜻이야.
대머리. 근데 희한한 애가 있어. 대머리 독수리가 있어. 얘는 따지고 보면 대머리 수리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가져 있어 걔는. 나는 여기 살짝 비어 있거든. 색깔이 다르구나. 근데 우리 대머리 독수리들은 이렇게 머리 이렇게 대머리가 있어. 아 그리고 여기 시꺼매 얘네들. 그래서 사천에 이제 겨울이나 가을쯤 되면 넘어올 때가 있어요. 거기 논두렁이 무섭게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가까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가까이 가볼 때가 있어. 얘네가 살아있는 걸 공격 안 한다는 이론적 배경에 의거하여 가면 한 요 정도 돼. 얘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중학생이 롱팬이 입고 있는 거만. 얘네들 이런 애들이 논에 이제 엄청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까이 가보세요. 아니 가지 마세요. 내가 따라해서 다치면 안 되니까. 이 정도 돼. 얘는 크죠. 그래서 옛날에 수리나 올빼미들도 큰 건 엄청 큽니다. 그래서 막 애기 물어가고 그랬었어. 진짜 시골에서 갓난애기 이렇게 꺼내놓으면 이렇게 잡아가고 막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거든요. 저거 못 찾지. 못 찾지 어떡해. 잡아서 뭐하는 먹지. 아 그냥 뱀 잡아가는 거 진짜 잡아가는 거랑 똑같아요. 사람이라고 뭐 안 먹고 그런 거 아닙니다. 이만한 애니까 애기 정도는 충분히 잡아가거든요. 어쨌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 어떻게 사냐면 일단 포식자들이 얘네 신기하게 살아있는 거 잘 안 먹고 잘 안 건드려. 진짜 배고픈 거 아니면 공격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사바나나 이런 데도 대머리 독수리류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더운 데서 사는. 그 친구들 사는 걸 보면 사자나 뭐 치타나 이런 애들이 먹고 걔네는 어딜 먹냐면 근육 쪽을 많이 먹고 사자나 치타 아니면 혈액이라든지 그런 거 많이 먹고 맛없는 내장이라든지 엄청 질긴 가죽은 남겨요. 다 안 먹고. 그럼 그거를 하이에나나 얘네가 와가지고 엉덩이로 밀치면서 막 싸우면서 쪼아 먹거든요. 그래서 시체를 이렇게 쪼개서 먹어. 얘는 생산자야 소비자야 분해자야 책 보고 한번 판단해볼게요. 내자. 분해자, 소비자, 소비자. 분해자. 내자. 분해자 정의 한번 읽어볼래? 배설물이나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양분을 얻는 거. 소비자는 뭐라 돼 있니? 다른 동물, 다른 생물을 먹이로 양분을 흡수한다. 얘는 어디에 들어갈까? 소비자. 정답은 소비자긴 한데 우리가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요 정도 수준으로 배우면 요거밖에 판단이 안 돼. 근데 수능에 그렇게 쉽게 낼까라고 하면 안 낼 수도 있어. 그래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우리가 개념을 얘기할 때 한 3단계로 얘기할 수 있어. 지금 책에 있는 건 1단계고요. 이제 2단계, 3단계로 잠깐 얘기해 볼 거야. 알겠죠? 그래서 당황하지 말고 들어라. 알겠죠? 일단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아직 화학을 완전히 안 배웠기 때문에 요거부터 구분할 수 있어요. 갑자기 어려워지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유기물을 화학적으로 정의하면 뭐 탄소를 포함한 어쩌고 저쩌고 화합물 막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직 그거 설명 안 했으니까 유기물을 한번 추론만 해보자. 내가 유기물인 것과 아닌 것들을 얘기해 볼게. 뭐가 있을까? 머리카락. 유기물. 아 유기물이야. 유기물. 내가 잘못 들었니? 자동 완성해 버렸네. 유리? 그래. 종이? 여기 쇠떼기? 금속 같은 거. 산소? 유기물. 무기물. 이산화탄소? 유기물. 무기물. 질소? 유기물. 무기물. 또 뭐가 있을까? 소금? NaCl. 유기물. 무기물. 손톱? 유기물. 유기물. 끈각? 유기물. 유기물. 플라스틱? 유기물. 유기물. 나무 판자? 유기물. 유기물.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요? 아니요. 알았습니다. 플라스틱에서 문제가 생겼니? 네. 유기물. 유기물. 뭐 헷갈릴 만한 거 없니?
그럼 이 정도만 하자. 느낌이 와요? 전혀 안 와요? 유기물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얘는 생명체가 만든 거나 생명체가 재료가 됩니다. 종이는 뭘로 만들어? 나무. 플라스틱 뭘로 만들어? 석유 뭘로 만들어? 화석 뭘로 만들어? 생물이야. 그래서 생물로부터 나옵니다. 플라스틱. 생명체로부터 만들어지거나 얻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이제 이거라고. 설탕, 사탕수수. 소금은 무기물이잖아요. 설탕은 누가 만들어? 사탕수수. 그래서 유기물이야. 느낌 와요? 네. 그거보다 생물로부터 나왔죠. 해보자 그러면. 2단계 레벨에서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생산자는 양분을 만드는 애들이야. 그래서 기본 정의는 생산자의 기본 정의는 우리 책에 있는 대로 광합성이 기준이. 광합성하는 모든 식물은 생산자에 들어갑니다. 받아들일 수 있죠. 네. 그러면 광합성이 뭐 하는 앤데?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물은 유기물이게 무기물이게? 무기물이야. 원래 자연에 있던 거야. 이걸로 뭐 만들어? 산소랑 포도당 만들어. 산소는 사실 쪼개져서 나온 산물이고요. 포도당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를 뭘로 바꾸는 애예요? 무기물로 유기물을 만드는 애들을 우리가 생산자라 그래요. 소비자는 다른 생물이 만든 걸 먹고 자기 양분을 만들고 자기 몸을 만들거든. 그래서 굳이 이걸로 표현하면 뭐라고 해요? 유기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드는 애라고 하면 됩니다. 분해자는 뭘까? 다른 생물의 사체나 유기물을 가지고 얘를 어떻게 돌리는 거겠지? 무기물로 분해하는 애들, 분해 요 수준으로 분해하는 애들을 우리가 분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기물, 무기물의 감각을 아시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어. 이걸 꼭 알아야 됩니까? 몰라도 되지. 책 정도만 해도 돼. 근데 우리가 좀 심오하게 하려면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러면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중에 혹시 없어도 되는 게 있다면 뭘까? 분해자, 생산자. 소비자. 소비자, 소비자. 봐봐. 무기물을 이용해서 유기물을 만들었어. 유기물을 또 유기물로 만들고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들고 이렇게 순환할 거란 말이죠. 생산자나 분해자가 없으면 무슨 게 생겨? 세상에 있는 모든 무기물이 유기물로 바뀌어서 순환이 안 되죠. 나중에 세상이 망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해자로 대표되는 애들이 뭐 있대? 책에 세균, 곰팡이, 버섯.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하지만 뭐 버섯은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죠. 식용버섯이 몇 개 없다 얘들아. 어쨌든 이런 애들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세상이 망해. 그래서 필요해. 다시 대머리 독수리 한번 생각해보자. 아까 분해자라고 헷갈리는 친구도 있었는데 대머리 독수리 뭐해? 다른 동물의 사체에 유기물을 먹어서 뭘 만들어? 자기 몸을 만들죠. 그래서 걔는 확실히 소비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개념을 심화하니까 구분하기 좀 좋아졌죠.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선생님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에 대해서 한 단계 더 해야 됩니다라고 하면 알아먹을게. 너무 길어 네 문장이. 한 단계 더요라고 해도 되겠다.